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요즘에 장롱문 열고 아휴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한숨 쉬는 여자분들 참 많으시죠? 전문가의 얘기를 빌리자면요. 남자는 16벌, 여자는 37벌의 옷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남자는 125벌, 여자는 186벌의 옷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입을 게 없다는 얘기는 그저 우리의 불평일 뿐이라는 얘기죠.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안 쓰는 물건들 투성이잖아요.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또 못 쓰게 된 마음까지. 싹 정리하고 나면 이 봄이 더 개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아바의 슈퍼 트루퍼. (4월 15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아바의 슈퍼 트루퍼였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옛날 노래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맞을 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프닝에서 옷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는 37벌, 남자는 16벌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참 옷장을 바라보면 예전에 그 결혼 전에 연예인 시절에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맞는 옷들을 보면서 살을 빼서 입으리라. 그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내드릴게요. 내일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안타까운 날입니다. 안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위험한 상황조차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에게 정말 많이 불려졌던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됐던 정답인데요. 정답 5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세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상담을 서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도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내일이 세월호 1주기예요. 1년 정말 길게 저는 느껴졌어요. 네네. 또 유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을 것만 같은 1년인데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위로요. 네. 진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또 위로와 격려와 사과나 용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할까인데요. 네. 이런 건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런 교과목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로나 사과 또는 공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제가 힘든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을 위한 거라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네, 위로를 전한다, 네. 공감을 전한다, 예. 또 사과를 한다 이런 네. 것들은 왜 이게 잘 전해지지 않냐면 이 마음의 의도에서 그 상대방의 필요나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아픈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건네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지지, 사실 그런 것들도 사실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네. 당황. 네, 내가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위로는 격려는 또는 사과는 상대를 위한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그 사람의 상태라던가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말로 건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함께 머무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네, 가만히. 네. 네. 말 않고 우리가 존재로서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을 같이 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그냥. 네, 그냥 그러면서 가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로나 애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큰 아픔이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네. 그것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질 만큼의 네. 시간이라는 게 2년, 3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벌써 1년, 네. 이제 1년 이런 말조차도 네. 그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일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내일 하루만이라도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내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한 가지씩 정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 뭐라 그럴까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싱크홀도 막 서울에서는 네.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예견치 않은 네. 안전사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네. 있는데 불안하죠. 많이. 네네. 이런 증상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있을 수 있는 또는 있었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불안이 네.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예기적인 불안 증상이 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안전과 신뢰에 대한 욕구예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 생명에 대한 생존, 네.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들이 네. 이제 많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고 기본으로 네, 돌아가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하자고 말하잖아요. 네. 항상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런 안전에 대한 신뢰에 대한 확신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다시금 세상이 좀 더 안전해지고 우리가 살기 좀 좋아지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네.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왜 안전 불감증이 그쵸. 우리 사회에 뭐 네. 팽배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그 얘기 불안이 더 네.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전에 이제 경쟁하고 성장하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 발전해야 성공하고. 되고 네. 누군가를 다 따라잡아야 되고 맞아요. 이런 시간대는 사람의 마음이라던가 인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흔히 이렇게 뒤처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된 사회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아픔이 다시 되지 않도록 많은 조처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마음가짐도 조금 네, 태도가 태도 되게 바꿔야 될 것 그렇죠. 같다. 네. 이 모두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고 있어요.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모든 심리 상담 문자나 전화로 받겠습니다. 문자는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0-19개 0945-771-0945로 거시면 실장님 바로 연결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 김윤정 실장님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에 사는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아이는 고집도 좀 세고 예민해서 저를 힘들게 했었고요. 둘째 아이는 좀 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제가 동생만 예뻐한다고 투덜대는데 가끔은 좀 찔리는 면도 있고요. 실제로도 약간은 내리사랑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큰아이에겐 아니라고 똑같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 어렵네요. 선생님께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부모님 참 많으시네요. 네. 지난주에도 네, 맞아요. 거꾸로죠. 네. 예. 네, 그 아이 둘 키우는 엄마들이요 참 힘듭니다. 네, 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께 제가 일단 존경과 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엄마들이 표현이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의 기질이 어떤 아이는 뭐 좀 고집이 세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한 아이는 좀 순했다. 네. 사실은 이제 큰 아이가 고집이 세고 예민했다는 거는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맞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처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힘든 거예요. 엄마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큰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님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아이라는 게 참 키우기 힘든 거구나 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시면서 둘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쁨 받는 방법들을 알고서 태어나요. 아, 그래요. 큰 애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네. 알아서 엄마 말을 잘 듣고 예. 예쁜 짓을 하거든요. 타산지석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큰애는 나를 힘들게 했고 둘째는 이제 예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내리사랑은 둘째가 이쁜 게 내리사랑이 아니고요. 네. 사랑을 주는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때요. 네. 큰 아이부터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둘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원래. 그래서 큰 아이가 사랑을 받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사랑받은 경험과 그 느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네. 1번이 사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사랑받은 아빠도 큰아이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에서부터 사랑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내리사랑이지 네. 밑에 아이가 이쁜 게 내리사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어머님께서 이제 네. 둘째랑 큰아이를 사랑하실 때 순서를 이제 아빠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에 큰아이를 먼저 사랑하고 둘째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투덜댈 때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예. 어떨 때 엄마가 둘째만 예뻐한다고 생각하냐. 많이 서운했냐. 그럼 너는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겠냐. 야. 네, 그게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네. 사랑은 똑같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말이 아마 통할 것 같으니까 네. 둘째 예뻐하는 거 어떤 때 질투나냐고. 근데 그럴 참 수 있다고. 행복한 네.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네.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는 그럼요. 것 자체가 네, 저는 맞아요. 부러운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부러우니까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자, 다음은 7194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4살의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귀한 아이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아내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사도 아이 것만 챙기고 온종일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방치하는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 외롭고 힘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당신이 어린애야? 하고 저를 타박하더군요. 아이에게 쏟는 마음 그 반의 반이라도 아내가 저를 보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어쩌죠? 예. 네. 제
이런 얘기 드리는데 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네. 전 세계적인 모든 부부에게 가장 큰 이혼의 위기는 네. 결혼한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 1년 사이에 찾아오는데 네. 지금 이 가정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육아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네. 스트레스가 잘 감당이 안 될 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내들이 엄마가 되면서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버리고 엄마의 역할만 엄마의 하는 거죠. 역할만 하면서 당당하죠. 너무 당당하죠. 우리가 뭐 내가 나 혼자 낳은 자식도 아닌데 네.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면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첫 사연에서도 순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네. 가족에게는 체계와 질서가 되게 중요해서 남편이 사실 되게 외롭고 힘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 사연을 아내가 보내주셨으면 이 말이 이제 먹히거든요. 아 그럼 내가 남편부터 사랑해줘야겠구나.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보내셨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네. 아내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있다는 거. 예. 뜻이에요. 예. 그러면 남편분도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네. 당신도 참 많이 힘들지. 당신도 지금 뭐가 필요해? 아, 그럼 이제 보통-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여자들도요 이 시기 때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에 음.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남편의 돌봄이나 아, 지지나 그럼요. 협조 이런 것을 원하는데 네. 이게 아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내가 여자로서 보호받고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될 때 네. 그리고 나서 네. 남편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나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이제 배워갈 테니 근데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당신 남편이기도 하다. 남편으로서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실 수 그러면 있어요.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투정 부리는 것보다. 네, 난 네. 안 보여? 막 이러는 것보다. 맞습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좋겠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0444님 전성기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내 은영이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이미 그 마음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4747님도 정답 맞추셨어요.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늘 세월호 관련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넷방 키즈.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2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가 걸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말씀이든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을 데리고 사는 이혼한 주부예요. 네. 이혼할 때도 뭐 가정 문제로 좋지 않은 일로 이혼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현재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아직은 다 셋 다 학생이지만 네. 그래도 힘든 거는 심리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서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울컥울컥 슬퍼지고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래서요. 네. 심리적으로 뭐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어떤 크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님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혼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2004년에 이혼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 되셨네요. 네네. 그렇구나. 이제 이혼한 어차피 상담을 하려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서 네.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상황이 벗어난 것만이라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 힘들죠. 이제 그쵸. 많이 힘들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그래도 그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네. 요즘엔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닌데 왜 더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뭐 눈물이 나고 그러는지. 아이고,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네. 일단 우선은 가정 폭력도 있고 또 네. 아이 셋을 혼자서 이렇게 키워 오신 대단하세요. 게요. 네. 예. 그 10년의 세월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까요? 진짜. 정말 살아내 오신 게 기적이고, 네, 아이들 잘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어머님. 우리가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 참 낫다. 내가 심리적으로 지금 참 편안하다. 이런 상태가 올 때가 이제 진짜 슬픔이 올라올 때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 치를 때는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긴장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너무 추운 데 있고 전쟁통이고 이럴 때는 못 느끼던 것들을 네. 이제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럴 때 마음에서 꽁꽁 묶어놨던 외로움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힘들으셨던 거, 외로웠던 거, 그리고 사실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자로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은 그런 기대들이 좌절된 거기 때문에 어머님의 눈물이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혹시 친구가 좀 있으세요? 뭐 친구라기보다 이제 조금 친한 그 동생 뻘 되는 아이는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래야지 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는 대상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지금 없는 상태시거든요. 그럼 굉장히 외롭죠. 더 외롭죠. 네, 너무너무 힘들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힘든데 네. 그걸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주변에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든 그런 게 기관들이 있어요. 무료로 하든 좀 유료를 상담을 받으시든 그래서 이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셔가지고 마음을 좀 터놓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외로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놓고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딸이 3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장성했잖아요. 대학에 다닐 것 같아요. 네. 딸과는 그런 관계가 안 될까요? 사실은요, 부모들이 딸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딸은 딸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독립시켜줘야 되고요. 네. 엄마의 속상함을 혹시 이제 딸이 엄마 많이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고맙다고 터놓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아픔은요 어른으로서 어른 성인 대상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발전에 좋습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당연하신 거래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어머니. 네. 자책하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네. 사시다 보니까 네. 힘들다 생각할 틈도 없으셨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오신다는 거는 어머님 정말 잘 살아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위로를 하세요, 스스로. 위로를 하시고 정말 힘들다 싶으실 때는 주변에 네.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요청해 보시고 우리 김인정 상담실장님 네. 한번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오세요, 생각에는. 어머니. 네. 어떠세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좀 약간 창피한 부분도 있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제 속을 안 털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책임감이 하고 있으셔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한테나 이렇게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유가 될 수 그랬구나. 있겠네요. 예. 공감이 되고 네. 그래 지금 사실은 내가 마음이 많이 편해졌구나 하는 네. 것도 느끼세요? 네. 네네. 아유, 그러셨구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제가 더 감사해요. 별 말씀.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음 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바깥에 꽃 구경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항상 서로에게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번째 전화 와 있다고 하는데 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신가요? 예, 네. 중구에 사는 네. 네. 그냥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어떤 내용?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네. 제가 고민 끝에 네. 상담드리는데요. 네. 제 남편이 이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몇 달 후에는 퇴직을 해요. 근데 제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는 척했어요. 본인이 솔직하게 말해주기를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지갑을 또 본인이 이렇게 다른 카드를 꺼내면서 그 카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으로 웃으면서 이거 무슨 카드야? 좀 보면 안 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두리뭉실 웃으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고민 끝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네. 옛날에도 한번 이랬는데 다른 카드를 또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네, 뭘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뭐 애경사나 손자애들 장난감 정도로 사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 속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제가 옛날처럼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다 앞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인정하고 그걸 투명하게 쓰면 괜찮는데 왜 가족끼리 그거를 투명치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비밀스럽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그러려면 떼어다 달라고 그랬어요. 통장 정리를 해서 네. 그 카드에 대한 부분을요. 네. 근데 안 해오더라고요. 네. 네. 안 해오면서 뭔지 모르게 회사에서 제가 받아야 하는 수령 액수요. 네. 이런 게 점점 틀렸다는 걸 계산을 맞춰보니까 틀린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도 네. 그냥 본인은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무관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망신스럽게 그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느냐. 솔직하게 말을 해도 계속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남편이 이제 딴 주머니가 있다. 네네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거군요. 네. 어머님 네네. 많이 서운하셨어요? 무척 서운하죠. 네, 어떤 면이 서운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건 투명하고 모르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네.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소장하고 있는 것도 좋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 기분도 낼 수 있는데 네. 전혀 가려놓고 하니까 그걸 네, 안 그게- 가르쳐 주시는 게 더 화가 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장님? 우선 이제 서운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지금 어머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뭘 떼갖고 와라. 왜 가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방금 정말 잘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나는 가족은 서로 믿고 서로가 이렇게 비밀 없고 친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내로서 당신에게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너무 서운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딴 주머니라는 거는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능력 같은 것들이 곧 상실될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 퇴직할 시기가 되셔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딴 주머니를 인정해 주세요. 어느 정도. 그게 남자들이요. 네. 주머니에 돈 없을 때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시달리거든요. 기운이 없다 기운도 그러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여보 이거 딴 주머니에 좀 넣어놔. 그게 너무 크지만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네. 전체 소득의 한 10% 정도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5%씩 예. 개인 용돈으로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예, 그래서 알아서. 알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예, 저희 손자 손녀 생기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이거 냈다 위신을 써라 세우는 예.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돈은요 내 명예이기도 하고요, 지위이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표현하시지만 또 이제 남편이 그런 위신이라던가 지위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남편이 좀 이렇게 어머님께 오히려 그래 내가 좀 그랬어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5% 정도는 괜찮다고 네, 하니까요. 5% 정도에서 예. 네, 자유롭게. 근데 네. 얼마 있는지 자체조차를 네. 모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이제 서운하신 마음은 충분히 풀어주셔야죠.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부부 사이 그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요. 네. 선생님. 네. 저기 금액을 얼마 있다고 가르쳐주기 전에 제가 알기 전에 네네. 나도 이런 통장 하나 갖고 싶어서 갖고 있어 그런 줄 알아. 네. 이러면 괜찮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맞아요. 끝까지 이렇게 속이고 없다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서로 섭섭하시죠. 믿지 못하고 네.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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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내로서 내가 남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럼요. 존재의 의미가 되게 상실된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십니다. 네. 좋게 저희한테 네. 말씀해 주시듯이 네. 좋게 좀. 아니면 이 저기 방송을 한번 다시 들려드리세요, 아버님께. 아니 좋게 말을 해도요. 네. 제가 왜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래서 그냥 예.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요. 네. 내 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실 여유가 좀 생기실 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좀 편안해지셨을 때 내 속상함을 얘기하시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어머니. 네. 근데 말 자체를 안 해버려 아무리 좋게 네, 그렇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좋게 지금은 해드렸어요. 아버님이 긴장하셔가지고 네. 대화가 안 될 거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 듣다 보면 한 시간이 이렇게 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게요. 오늘 특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연 고민 사연도 받아보니까요. 언제나 당신의 전성기 오늘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공감으로 다른 분들도 치유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085님 그리고 4519님 상담 사연 주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드리고요. 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또 세월호 네. 일주기라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오늘 쭉 방송하면서 저도 느낀 건데요. 역시 그 깨어진 신뢰라던가 또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근신하는 태도나 네.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 이런 거를 좀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서로 그런 아픔의 시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쓸쓸하고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발라드 같은 건데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많이 좀 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풀어버리죠. 네, 스스로.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위로가 필요할 때요. 제가 가장인데 뭐 많이 좋아하는 18번이나 그런 거 좀 인연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 들으면 인연이라는 노래가 참 좋아. 나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빠른 걸 들어요. 빠른 걸. 한 20분이나 또 그냥 누워서 그냥 스피커에 귀에다 꽂고 들으면은 그게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거 이문세 뭐 빗속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예, 위로받고 싶을 때는 슬픈 노래를 많이 해요.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위로고요. 오늘은 위로가 되는 노래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감정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는데요. 위로받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땐 음악 한 곡의 여유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양희은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그대 사랑해요.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봄이 되니까 새싹들이 지천에 널렸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새싹들이 일찍부터 건강식으로 각광받아 왔다고 합니다. 봄철 새싹 채소를 먹으면요, 그 효능이 어마어마한데요. 먼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환절기 면역 능력을 쭉 올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좋고요.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 고민하고 계시다면 봄 기운 가득한 새싹 비빔밥 한 그릇 어떨까요? 오늘 전성기 퀴즈. 안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위험한 상황조차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 뭔지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정답 보내오셨습니다. 0444님, 7755님, 4747님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위로가 필요한 봄, 위로가 되는 봄 노래,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